앙찌입니다. 흔히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뭐 살까, 언제 사고, 언제 팔까 이런 고민들을 주로 합니다. 그런데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포트폴리오 수익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이런 종목 선정, 매매 타이밍이 아니라 자산 배분 전략이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쉽게 따라해볼 수 있는 자산 배분 방법, 바로 레이 달리오의 올웨더 포트폴리오 전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웨더 포트폴리오의 의미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계절이 와도 문제없는 포트폴리오를 말합니다. 이 전략에 따르면 자산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경제 성장과 물가인데요. 경제가 성장기냐 침체기냐 혹은 물가가 오르냐 떨어지냐 이 네 가지 경우에 각각 오르는 자산들이 다른데 그 자산들을 골고루 들고 있음으로써 어떤 계절이 와도 소외받지 않는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경제 성장기에는 주식, 원자재, 회사채가 좋고 경제 침체기에는 채권 중에서도 국채 그리고 장기 회사채가 좋고 물가가 오를 때는 물가 연동채, 부동산, 원자재가 좋고 또 물가가 떨어질 때는 주식과 채권, 현금이 좋다. 그러니까 이들 자산 주식과 채권과 원자재를 골고루 보유를 하고 있음으로써 각각의 상황에 모두 대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레이 달리오는 주식 30, 장기채 40, 중기채 15, 원자재 7.5, 금 7.5의 포트폴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크게 묶어보면 주식 30, 채권 55, 원자재 기금속 15의 비율로 나눠지게 됩니다. 결국 위험자산인 주식이 잘 나갈 때는 포트폴리오의 약 30% 비중을 차지하는 주식이 또 성과를 내주고 위험자산들이 영 부진할 때는 비교적 안전자산인 채권이 성과를 내주고 주식과 채권 둘 다 힘을 못 내줄 때는 비교적 이들과 상관관계가 낮은 원자재, 귀금속이 힘을 내주고 이렇게 각 자산들끼리 서로 상호 보완해주면서 전체적인 변동성은 줄이고 수익률은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팀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올웨더 포트폴리오 과연 어떤 사람에게 적합할까요? 첫 번째로 돈을 잃는 게 너무 힘든 사람입니다. 사실 이런 올웨더 포트폴리오가 주식에 100%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결과적으로 성과가 가장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상하지 못한 위기가 왔을 때 낙폭이 주식 100% 포트폴리오에 비해서 작았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도 S&P 500 지수에 100% 투자한 사람이었다면 연초 대비 약 마이너스 30%의 낙폭을 맞아야만 했지만 만약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유지한 투자자였다면 연초 대비 하락폭이 최대 마이너스 7% 이내였습니다. 즉 그 대혼란 속에서도 비교적 평정심을 유지하고 적어도 패닉셀링을 할 확률은 확실히 낮출 수 있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꾸준히 내 자산이 우상향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 올웨더 포트폴리오는 적극적인 투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기 투자를 기본으로 하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주기만 하면 되는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공부를 할 시간이 많지 않은 직장인 투자자들에게는 적합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운용을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조금 재미없는 투자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투자의 장점은 마켓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춘다면 시장 대비 더 높은 알파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지만 이 올웨더 포트폴리오는 마켓 타이밍을 맞춘다 라기보다는 예측하지 못할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실력과 운을 냉정하게 분석을 해서 과연 내가 이 올웨더보다 잘할 자신이 있는가 스스로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펀드 전략들이 생기고 사라지는데 그래도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성과를 보여주면서 오래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되게 대단한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자산 배분의 친구, 리밸런싱에 대한 내용인데요. 리밸런싱은 밸런스를 다시 맞춘다. 즉 처음에 자산 배분 비율로 다시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아무리 처음에 자산을 일정 비율로 배분을 해둬도 자산 가격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 비율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두고 주기적으로 자산을 리밸런싱 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주식 채권을 5대5 비율로 투자를 해뒀는데 주식이 많이 올라서 그 비율이 7대 3이 됐다면 많이 오른 이 주식을 매도해서 채권을 다시 사고 그 비율을 5대5로 다시 맞춰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식은 고점에 매도를 하고 채권은 저점에 매수를 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 주기는 사람마다 정하기 나름인데 좀 자주 해주고 싶다면 월마다, 분기마다 해주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적극 운용계좌 외에도 노후용으로 장기 운용계좌를 또 만들었는데 그 계좌에 올웨더 포트폴리오 전략을 참고해서 자산 배분을 해뒀고요. 장기 계좌이기 때문에 연말에 1회 정도 점검해주는 정도로 운용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레이 달리오의 올웨더 포트폴리오 전략 소개해드렸는데요. 아마 이런 전략 외에도 앞으로 다양한 자산 배분 전략을 참고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나만의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졌다면 과연 이런 방식이 과거에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ETF 리플레이라는 사이트에서 손쉽게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S&P 500 지수에 100% 투자를 하는 것과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비교해보는 걸 예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S&P 500 지수 ETF인 SPY를 이 벤치마크 항목에다가 입력을 해주시고요. 포트폴리오 컴포넌트 부분에 각각 자산에 해당되는 ETF 티커와 비중을 적어줍니다. 올웨더 포트폴리오 세팅을 위해서 S&P 500 지수의 ETF인 SPY 30%, 장기 채권 ETF인 TLT 40%, 중기 채권 ETF인 IEF 15%, 원자재 ETF인 DBC 7.5%, 그리고 금 ETF인 GLD 7.5%를 적어봤습니다. 날짜까지 세팅을 해주시고 테스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각 포트폴리오에 해당되는 차트와 함께 최종 수익률과 변동성, 그 외에 요약 통계까지 나오게 됩니다. 만약 내가 계획하고 있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가 과거에 어떤 성과를 보였는지 백테스트를 해보고 싶다면 이 사이트가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자산 배분의 예시, 레이달리오의 올웨더 포트폴리오 전략과 함께 소개해드렸는데요. 물론 투자의 대가 방법이라고 해서 100%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오래오래 살아남은 전략인 만큼 참고를 하셔서 내 기준에 맞는 자산 배분 방법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